이번에는 개발자, 비개발자 모두를 위한 홍지는 커뮤니티를 운영 중인 지피터스의 김태현 대표님을 모시고 사업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피터스의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창업을 한번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창업을 이제 AI가 엄청난 기획이 많은데 왜 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전에 제가 했던 사운드리라고 하는 회사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갈리면서 얻었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지피터스라는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진행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지니파이가 회사 이름이고요. 지니파이를 창업을 해가지고 대표를 하고 있고 사운드리는 창업한 뒤에 10년 운영한 뒤에 IP 매각했습니다. 이전에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사운드리는 뭐 잘 모르시겠지만 소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피치가 좀 올라가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게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들리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는 스피커나 마이크로폰이 그대로 재생도 할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어서 소리로 하는 블루투스, 소리로 하는 QR 정도의 기술이었습니다. 저희 그 연구실에서는 뭐 이런 기술을 응용한다고 했을 때 되게 이제 엔지니어로서 흥미가 없고요. 실제로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전에 사운드를 할 때 많이 써먹었던 영상인데요. 이렇게 뒤에서 TV 광고 나오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TV 광고랑 관련된 처럼 알림이 가는 거였어요. 끔찍하죠? 그리고 이제 덜 끔찍한 버전은 이렇게 영상,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나면 끝나는 동시에 여기서 나왔던 어떤 여기는 이제 여행이었어요. 여행 정보나 이런 이벤트나 그런 거 제공해 주는 거였고 이건 좀 이게 괜찮은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대충 기술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간 사용자 한 240만 명까지 그때 이제 커버를 했었고 TV 광고주들이 여러분들이 좀 꼭 하는 만큼 TV 광고주들 엄청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TV 광고가 나오면 다 고개를 숙여버리니까 그 핸드폰 본다면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있어서 실제 효과도 브랜드 인지도 상승 효과도 5배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기술이 되게 필요한 사업인데 이 기술 개발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17년 기준으로 국내 스타트업 중 보유 특허 수가 4위였어요. 제 위에 있던 회사를 탑한 정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거를 저희가 뭐 카운터에서 알게 된 건 아니고 특허청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작은 회사는 되게 조그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하시냐고 이런 문의가 있어서 알게 됐고요. 이후에 이제 구글에서 약간 마이크로폰을 액세스하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상대편 이제 핸드폰에다 앱 깔아가지고 몰래 도청하는 뭐 이런 장면 보신 거 기억나세요? 그게 중국에서 그런 앱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드로이드에서 저희들이 마이크로 신호를 잡는데 마이크를 백그라운드에서 쓰는 거를 이렇게 되게 제한 많이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은 좀 어려워졌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향을 해야 되는데 대신 이제 IPO 준비하고 있던 모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걸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리 그룹은 사운드리의 가장 큰 자산은 음파 기술이었어요. 딱 보셔도 기술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술에 계속 이제 발전을 시켜서 저희가 국제적인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한 번도 논문을 발표를 못한 그런 학회에서도 저희가 논문을 내가 발표를 하고 있을 정도 기술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 중심이 아니고 기술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음파기술 사업에서 쉽게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나도 딴 걸 하겠냐 이런 이제 논리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토스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시드 투자 유치를 할 때 이승권 대표님하고 같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들어갔었는데 음파 기술을 가진 소셜 네트워크를 했었어요. 이전에. 그리고 그것 다음에 여러 가지 피벗을 하다가 토스로 갔고요.
스푼랩스라고 이제 스푼 라디오 앱을 하는 쪽도 제가 처음 뵀을 때는 배터리 대여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종로에서 제가 같이 만나고 담배 피다가 오디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오디오냐 막 했는데 되게 이제 모호한 그런 이제 얘기를 막 하시고 그래서 알아봤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스푼앱으로 되게 잘 되셨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이제 변화를 주는 동안 저는 이제 음파를 열심히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교육인데 고객이 원하는 걸 진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아무리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아닐지라도 내가 쌓아온 자산이나 업적이 무용지물이 될지라도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할지라도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너무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요. 근데 모든 걸 고려해서 최적의 답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고객과 멀어져 있는 답을 항상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협안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고객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다른 걸 희생해서라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가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해석으로 보면은 돈이 흐르게 하는 게 아니고 흐르는 곳으로 가는 거.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바뀌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막 엄청난 노력을 하고 막 이런 것보다 그냥 될 만한 일을 하는 거. 이게 이 사업에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유도와 태극권 이런 쪽을 좋아합니다. 이제 내가 상대편의 힘을 거슬러서 뭔가를 하기보다 그 오는 힘을 이용을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해석이 그런 맥락에서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업을 처음 하고 난 다음에 노트 앱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노트 앱 사업을. 근데 노트 앱이 여러분들 뭐 돈 내고 노트 앱 잘 안 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사업이 되면 노션처럼 되게 예외적인 경우가 전 대부분은 개인 생산성 앱 정도로 이제 크게 돈을 못 버는데 내 컴퓨터 화면을 몽창 다 녹화를 해버리면 노트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거기다 이제 컴퓨터 화면에 나와 있고 저는 이제 컴퓨터를 주로 쓰니까요. 그래가지고 노트 앱 처음 준비하다가 생성 AI 시대에는 이런 이제 화면을 올려다보면 그런 기능이 되게 유용한 기능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창업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그때 만들었던 프로토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했던 일이 이제 시간 연속을 저희가 재생을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이렇게 화면이 녹화된 데이터가 지금 이제 생성 AI 시대에 내 컴퓨터를 나 대신 조작해서 쓰는 AI한테 엄청나게 좋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리콜이나 하는 피처를 그렇게 막 프라이버시 나이트메어라고 하는 그런 요거 들으면서 굳이 막 넣으려고 하는 게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년 3월 창업 후에 5월에 투자 유치를 바로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저분들 투자를 하면서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리스크 되게 큰 사업인데 하면서도 그래 뭐 터지면 크게 터지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셨던 것 같고요. 6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뭔가를 하면은 그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채팅방 하나 만들어서 이제 고객들과 인터뷰하는 심정으로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노코드 방도 만들고 세컨드 브레인 방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챗GPT가 또 그때 당시 엄청나게 인기였으니까 챗GPT 방을 챗GPT스라고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2주 만에 1,500명이 가득 찼는데 그렇게 빠르게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3달 뒤에는 6,000여 명이 22개 이제 채팅방 제가 운영하면서 이렇게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특정한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스터디를 합니다. 스터디를 열어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이게 최신의 주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정리된 자료가 없거든요. 뭐 노코드도 그렇고 세컨드 브레인 텔레카스팅도 했는데 그걸 시작을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좋은 자료의 리스트나 아니면 각자가 해본 거를 모여서 서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는 걸 공부하지 않아도 10명을 모아두면 10개의 사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빠르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했는데 1월에 챗GPT 스터디를 했는데 되게 잘했고요. 이후 기수마다 40% 이상 재구매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와서 이렇게 듣고 새로운 거 발견하게 되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토요일날 오프라인 모임을 이제 오전에 하고 난 다음에 점심을 이제 그 점심 식사할까 했다가 이 사람들이 점심 먹고 카페에 잠깐 갔다가 제가 진짜 사람들이 있으면 뒷발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그걸 못하는데 한 그 저녁까지 거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6시에 진짜 완전히 너덜너덜해져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되게 갈망하고 만족해하고 즐겁게 하는 뭔가가 있는데 제가 그때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근데 요 지피터스의 그 스터디가 되게 흥미로웠던 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게을러가지고 일반형으로 진행해주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런 걸 다 하기 귀찮거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조금 하고 다른 사람 시키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 모임을 하면은 사람들이 발표를 많이 해서 이 자료가 SNS나 검색 엔진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나 이제 플랫폼에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발견해서 다시 온라인 발표하는 스토리에 참여를 합니다. 이 선순환 구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이제 컨텐츠 플레이빌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 엔진이었어요. 왜냐면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마케팅을 신경을 쓰지 않으세요. 대학 교수님 중에서 그 마케팅을 신경 쓰시는 분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케팅과 교육과 커뮤니티에 뭔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엔진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성인 교육 사업이 항상 영업이익률이 되게 낮습니다. 심지어 팩캡이 6%의 영업이익률을 이뤘다고 PR자를 낼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명 강사도 의존하지 않고 유료 마케팅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은 대부분 교육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례가 계속 나는데 이거를 네트워크 효과, 그러니까 한 유저가 더 증가하면 기존에 있는 유저까지 원래 프로덕트에서 얻는 가치가 올라가는 그걸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효과에서 보면은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했어요. AI 활용 방법을. 근데 혜리님이 와서 발표를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는 밸류가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이 다른 사업체랑 우리 사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국내에서 가장 많은 최신의 AI 활용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유사한 B2C나 B2B 교육 프로그램과 되게 차별할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데이지 AI는 너무 리스크도 커 보이고 원래는 활용하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좋아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있긴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해결책을 계속 찾다가 아 그래 고객들이 뭔가 되게 만족하는 이게 있는데 내가 다른 걸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거슬러 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데이지 AI로 투자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투자자들한테 나 이거 안 할래요 딴 걸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피터스를 하게 됐고요. 근데 저는 이게 AI 시대에 어떤 스타트업이 가져야 되는 경쟁력 중에 하나를 지피터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의사결정이 쉬웠는데요. 보통 보시면은 생성 AI 시대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UI를 사람들이 정말 이제 LLM을 그냥 쓰는 거는 되게 불편하죠. 챗GPT를 쓰는 게 불편한데 그거를 UI를 특정 분야에 맞게 빨리 만들어가지고 이 UI를 점점 더 고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튜브 영상을 요약하는 거 챗GPT 만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릴리즈 AI라고 있거든요. 정말 편해요. 링크만 넣으면 다 요약해서 제공해주고 그걸 복사해서 내 노트로도 가져올 수 있어요. 감마도 마찬가지죠. 내가 작성한 글을 넣고 슬라이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챗GPT도 합니다. 근데 감마는 너무 편해요. 발표도 할 수 있고 공동 작업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베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AI는 동일하게 다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특정한 방향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고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판례라고 하는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확보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이제 차별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았어요. 데이터 풀링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서로 모여서 그 데이터를 AI에 넣어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 예를 들면 환우회가 의료 기록을 함께 공유해가지고 AI를 활용하는 거예요.
병원 단위에서 환자의 기록을 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개인으로서는 반발심이 있거든요. 하지만 환자들끼리는 그런 반발심이 덜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데이터를 같이 모아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데이터를 풀리, 그러니까 저수지에 모으듯이 모으면 그런 것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있으니까요. 비슷하게 성형외과 상담실장, 표현이 이상한데 성형외과 상담실장님이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세일즈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되게 달라집니다. 근데 그 녹음 데이터를 다 같이 모아서 그분이 더 잘할 수 있게 아니면 온라인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해주는 거 되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근데 압구정에 있는 성형외과 다 돌아다니면서 같이 하자고 같이 안 해요. 옆집이랑 경쟁하잖아요. 압구정에 하나, 부산에 하나, 광주에 하나 이렇게 모여져요. 그게 데이터 풀링입니다. 그런 경쟁력이 지피터스 안에서도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고객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고 AI 시대에서 이런 경쟁력이 있겠구나 해서 되게 급작스러워 보이지만 큰 피벗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피터스 사업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최신의 AI 활용 사례를 함께 배우는 커뮤니티예요. 유료로 참가하는 4주 프로그램인데 한 주 강의를 듣고 2주 때 실습을 하고 3, 4주 때 자기가 직접 해본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보통 책도 강의도 없는 최신 니치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고요. AI 사례 발표를 하는데 텔발이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북클럽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니까 핵심 가치는 되게 재밌었던 게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걸 봤을 때는 최고의 결과가 그걸 잘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 스터디는 되게 놀라운 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었지만 잘 못했던 것들을 다른 스터디 주제에서 발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발을 더 잘하려고 왔는데 야 마케팅도 저 사람 그렇게 잘하는 사람 왔는데 AI 쓰니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네 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발견한 분들은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핵심 가치가 이제 내가 하다만 것들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게 핵심 가치가 됐습니다. 주제는 뭐 이렇게 다양하고요. 지금 이제 몇 개만 했는데 13기 현대도 이제 15개 주제 3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원소스 멀티리티 노하우 AI 구현하기 뭐 저런 것도 있고요. 신약 개발 스터디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죠. 신약 개발 스터디에 신약 개발하시는 분들만 참가하시는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되게 그냥 다른 관심사 때문에 시작한 것도 있고요. 제가 이 스터디를 이 주제를 운영을 하는데 이 주제를 운영하면서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은 여기는 안 가야 돼요. 지식 관련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분이세요. 같이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내가 저것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성과는 저희가 이제 매달 한 8만 명 정도 방문을 하고는 사이트가 되고요. 13개 기수에 7,000여 개 이상의 AI 활용 사례가 기록되어 있고 게시물 SEO만으로도 월 5%씩 성장 중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콘텐츠를 잘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들을 저렇게 막 발표하고 나면 그걸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하고 나면 30%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 성장했던 기록이 있고요. 30% 이상 성장이 된다면 Y 커뮤니티에서 흔히 얘기하는 PMF 정도의 성장 커브가 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구매율이 높은 것도 저희가 성인교육 사업에서 보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비전은 AI가 개인 맞춤형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헬스장 시대에서 러닝크루 시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헬스장 혼자 가면 되게 재미없잖아요. 물론 이제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선택하는 분들 말고 나머지 분들은 억지로 하셔야 돼요. 근데 러닝크루는 우리가 가서 운동도 하지만 대화도 하고 사람도 알려주고 즐겁습니다. 그게 학습에서의 큰 변화의 방향이고 지피터스는 그 소셜 러닝을 선도해서 소행교육 시장에서 다음 선도할 주자가 되려고 합니다. 채용 중입니다. 정리하면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사운드의 사업 교육은 중력을 뿌리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고요. 두 번째 사업은 그래서 데이지 AI에서 시작했지만 지피터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쪽으로 제가 좀 끌려가는 거였고 컨텐츠 플라이빌과 헬스장 사업을 러닝크루 사업으로 바꾸는 그런 지점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저희 이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좋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스터디하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태어나면 약간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약간 뭐 정책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저희한테 큰 과제고요. 실제로 반 50% 정도가 발표를 하세요. 그리고 재구매율이 40%에 비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발표를 하신 분들은 그만큼 밸류가 없는데 안 하신 분들은 밸류를 갖기 어려워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가볍게 다른 사람과 따라해보기. 내가 어떤 걸 할지 뭐 챗GPT에 대한 한번 물어보는 거를 먼저 해보기. 이렇게 좀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희한테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새로운 분야의 다양한 주제들로 데이터가 쌓이고 있을 것 같아요. 텍스트 데이터 등등이 쌓이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온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를 새로 발견하는 데도 가치를 찾는다고 하면서 요즘 새롭고 빨리 변하는 주제들이 어떤 탑다운 방식으로 분류 체계를 짜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전에 말씀하셨던 제이텔 카스팅 같은 걸 좀 적용한다든지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하는 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재택카스텔 같이 이제 재택카스텔은 참고로 메모하는 방식이에요. 메모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할 거냐 하는 이제 방법인데 그런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람이 하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재택카스텔도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많이 힘든데 그거를 이제 AI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사실상 시간 순으로 쌓이고 있는 이 콘텐츠를 외부에 배포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이거를 팀을 구성을 해서 잘 체계화하고 재택카스텐처럼 어떤 그 하이라키가 이제 계층 구조뿐만 아니고 관련 있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탐색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저희 이제 더 팀원들이 있어서 구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그 재택카스텔이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되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우리가 되게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메시 인박스라고 해서 쏟아지는 건 많은데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피드백을 모은다든가 회사들의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중형화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문제잖아요. 재택카스텔의 그런 방법론이 AI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 사전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커뮤니티를 운영하실 때, 오징어 커뮤니티를 운영하실 때 철학 같은 게 있으신지 이걸 좀 아마 운영 방식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간단하게? 철학이라고 할 만큼 거창한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저도 뭐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느꼈던 거는 커뮤니티는 먼저 돕는 사람이 있어야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흔히 기버, 테이커, 또 하나가 뭐죠? 이렇게 기고받는 건 중립적인 분 이렇게 세 개 분으로 사람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피터스 하면서 되게 봤던 거는 내가 이전에 고생을 하고 삽질을 했던 분야면 기버가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그런 삽질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아마 차원가분들은 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시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커뮤니티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 기버에만 해당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게 제가 좀 느껴봤던 거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서랍은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서 혹시 쑥스러워서 못하신 질문 있으시면 네트워킹 시간 활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커피클럽, 다음 커피클럽은 2주인 12월 11일에 열리고 올해의 마지막 커피클럽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김태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저희 커피클럽 오드레